안녕하세요. 연락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무궁무진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시작하기 앞서 에이스님 감사합니다. FSD가 어떤가 이렇게 막힌 길에서 여기서는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죠. 급정거 급출발을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한국은 워낙 차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제가 잠깐 아버지 차로 FSD를 써본 결과로는 근데 그렇게 막힌 데를 가진 않아서 그런 거를 느끼진 못했지만 한국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힘들다라고 갑자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런 거는 저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는데 물론 끼어드는 차들을 좀 양보해주는 편이죠. 제가 원래 그냥 양보를 잘 하는 편이라서 한두 대 빨리 제낀다고 안 넣어주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근데 여기 상황이 여기 도로교통 상황이 제가 좀 적응돼서 그런지 저는 별로 이런 거를 잘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상황이 좀 더 타이트하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상리님, 감사합니다. 금융치료에, 감사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저 금융치료의 절반은, 구글도 치료를 받고 있군요. 세금이라든지 다른 요인까지 하면은, 절반 이상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의 이런, 위력은 막강하죠. 전 세계에 이런 제가 만든 영상을 5만 군데 다 뿌려주고 적재적소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참 플랫폼이 정말 대세고 이건 앞으로도 꾸준히 될 거고 이거를 구축하지 못하면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기술 한두 개 엄청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기겠다라는 거는 아니면 시장에서 어떤 어필을 해보겠다라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건님, 감사합니다. ESS 얘기를 오늘 좀 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FSD 베타죠. 계속 요즘 빨리 업데이트가 돼서 FSD 베타 제가 쓰고 있는 거에서 좀 더 리뷰를 해볼까 하고요. 민 브랜던님 감사합니다. MK 네노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 너무 와닿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테슬라의 ESS입니다. 배터리까지 이어지는 사실상 에너지 기업이죠. 계속해서 꾸준히 이 디플로이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인스톨하고 있는지가 계속 꾸준히 전반적인 트렌드가 지금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2021년, 그러니까 1년 된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 종합적인 분석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늦는지도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통폐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집계가 안 되는데, 일단 작년 보고서가 좀 디테일하게 나와서 최근에 좀 보충 자료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이게 다 보충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지금 테슬라가 계속 디플로이를 늘리고 있고, 며칠 전 제가 뉴스로도 지금 리더십이 바뀌면서 기가 네바다에서도 배터리를 지금 4680 뿐만 아니라 램프업을 하면서 지금 배터리를 어마무시하게 지금 주당 14,000대 생산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증산 이런 걸 꾸준히 메가팩까지 하겠다라는 테슬라의 목표와 실제 디플로이 그리고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뒷이야기는 이걸로 충분히 추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미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 세계 얘기 아니라 저는 미국 얘기를 주로 합니다. 자, 레지덴셜 에너지 스토리지, 그러니까 솔라 패널과 이제 셋이 돼서 혹은 이거 스탠드얼론으로도 이걸로만 있으면 되는데 테슬라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팔질 않죠 지금. 그것도 앞서 얘기한 얘가 시장에서 너무 절대자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역시 좋은 것만 따로 팔지 않습니다. 여튼 미국 내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엄청 올라가고 있죠. 미국의 지금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이 특히 배터리 베이스로 개화하고 있다라는 점, 엄청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부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에서 이 시장 점유율입니다. 2020년에 시장 점유율을 보면 테슬라가 73%입니다. LG가 12%를 했군요. 그 외 4%, 기타 등등 다른 11%입니다. 테슬라가 얼마나 에너지 스토리지에 있어서 정말 막강한지, 이건 물론 2020년이지만
이게 좀 카운트하는 게 제가 알아보니까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메가팩도 있고 이건 지금 파워 기준으로 레지덴셜이니까요. 근데 그 메가팩하고 이것도 사실상 물론 스케일이 더 크지만 카운트라든지 요것도 앞서 얘기한 그런 규격 문제들 그렇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이 정도로 시장에서 미국 내 시장에서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이유가 테슬라가 제일 쌉니다. 제일 싸고요. 제일 아무래도 브랜드 파워나 미국 내에서는. 근데 이 보고서의 앱스트랙트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픈 얘기지만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미국의 에너지 스토리지 시장에서 2019년에는 이렇게 한국제로 엄청나게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빨간 게 중국입니다. 2020년 들어와서 한국의 자리를 지금 중국 친구들이 엄청나게 갉아먹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픈 건데 제가 이 유튜브를 2019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참 그때 하도 LG 배터리가 불이 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사실 알면서도 제가 건너뛰었는데 이 보고서에 이 얘기가 나와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지난 얘기니까. 2020년에 애리조나에서 에너지 대규모 스토리지를 LG 배터리를 썼다가 이게 불이 나가지고 LG가 엄청 디펜스를 하고 이제 엄청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 뒤 기사는 아무도 이렇죠. 이렇게 소송이 길어지면요. 그 뒷이야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흐지부지 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어려운데 여튼 엄청 그렇게 싸우고 나서 애리조나는 LG 배터리를 원래 더 익스펜션 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걸 그냥 취소하죠. 별로 그 뒤로 몰랐는데 그 뒤 1년 뒤 레지덴셜 에너지 솔루션조차 LG는 그 불날 위험 때문에 리콜을 맞았었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의 이게 LG 배터리가 미국 내에서 그 좀 신임을 좀 많이 깎아 먹었더라고요. 이미지가 테슬라 대비해서 원래 테슬라가 엄청 나지만 조금 이미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LG가 미국 내에서 에너지 스토리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팔 수 있는 거는 이거 파운드리랑 똑같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부족해서입니다. 근데 운이 좋은 거죠. 이럴 때를 이제 좀 잘 준비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이 시장에 한번 이제 여파를 주면 삼성 파운드리도 GA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수율 가지고 고객사를 얼마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렇게 후려쳤으면 지금 잘 안 옮기지 않습니까? 회사들이. 먼저 기술이 나와도 수율이라든지 수율이 돼도 아마 메이저 고객사들 애플, 구글, 퀄컴 이런 회사들이 쉽사리 이제 삼성을 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다행히 시장에서 반도체도 부족하고 배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큰 분위기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시장이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여기서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일 첫 번째 요인은 이 보고서에도 얘기하는 거지만 배터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LG 같은 파트너를 배제하고는 장사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액트 거기서 이제 배터리 로 머티리얼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열심히 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늘어난 게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참 한국 기업한테는 그리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신임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근데 물론 로머티리얼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것들을 잘 대비만 한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시장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더더욱이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배터리가 부족해서인데 그 다음 얘기가 테슬라가 처음으로 모든 지금 수요에 따른 모든 배터리를 그러니까 수급이 웬만큼 잘 된다는 얘기죠. 많은 파트너를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본인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렇지만 워낙 수요는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가봐야 양산이 얼만큼 받쳐주냐. 요 지금 시점에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배터리를 확보했고 근데 일론 머스크도 이게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올해 한 150만 대 근처까지는 배터리가 충분히 다 가능하다라는 듯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요는 넘쳐나고 이건 더 진행되면 금방금방 바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하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얼마나 배터리를
대해서 그런 수급 서플라이에 있어서 엄청나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 보고서도 자동차용 배터리의 후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1번이고요. 거기에 이제 딸려왔는데 앞으로 테슬라가 여기서도 계속 잘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볼 점이, 참고로 테슬라는 그래서 리콜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혹시 났으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화재나 이런 걸로 에너지 스토리지로 받은 적이 없으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게 소프트웨어적인 컨트롤에 대한 우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토 비딩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버추얼 파워 플랜트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팔아먹는 겁니다. 이게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세상에는요, 좋은 아이디어는 넘치고 그걸 어떻게 엑스큐션 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사회 그 내부적으로 법도 복잡하고 친환경에다 여러 가지 무슨 예를 들면 뭐 공장 짓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이게 얽히설키 뭐가 이렇게 얽혀가지고 그거를 뚫어내기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를 까는 거를 반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친환경이지만 저기 조만친 의원을 필두로 석탄 떼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별로 달갑지가 않죠. 여전히 알게 모르게 친환경 웨이브 때문에 크게 얘기를 못하지만 그 반대하는 목소리라든지 온갖 법제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들, 다른 예를 들면은 자동차 딜러십, 이것도 제가 예측한 대로 갔죠. 여전히 차값은 비싸고 뭐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의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딜러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이런 리비안이나 테슬라를 여전히 막고 있고요. 대부분 적지 않은 주들이 테슬라를 그냥 우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 옆에 주에서 다 사오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하지만 다른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는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뚫어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설령 뚫어냈다 하더라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테슬라만 우회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우위, 지금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복잡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신의 의견을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관철시키는 게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거죠. 이런 것들을 법적인 것까지 뚫어내면서 기술적인 것까지 더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다른 지금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하는 지금 그래도 2위 하는 LG에게 그런 모습이 미국 내에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테슬라가 길 닦아놓으면 따라가겠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절대로 첫 번째가 가서 나중에 뒤에 가서 대체제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거를 타고 넘겠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법이라든지 제도적 전기 사업자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거 대부분 주들이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텍사스가 신기하게 오일 파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VPP로,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이런, 물론 큰 주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법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뚫어내는 점들, 거기다가 플러스 적재적소의 오토 비딩 시스템으로 전력을 이렇게 쉽게 팔게 해서 이걸 설치한 사람한테 ROI가 빨리 돌아오게 최대한 그 투자한 금액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것까지 종합 패키지로 안겨줄 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이런 회사 얘 말고 보지를 지금 못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LG한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준비는 한다 그러지만 그 말하고 실제 여기다가 이걸 실행하는 거는 전혀 별개라니까요. 제가 이런 산업계 회사 오면서 느낀 점은 실행이 지금 10,000배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양산이 10,000배 힘들다는 것과 여기서도 그런 면들이 보여주는데, 어떤 우위, 지금 말한 이런 우위입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게 참 놀랄 노자죠. 추격을 좀 해올 수 있겠지만 지금 말한 앞으로 이런 여건들 때문에 전기차도 그렇고 대부분 테슬라가 엄청난 우위에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요, 골든타임을 이미 지났다니까요. 제가 이거 빨리 막으려면 진작에 이미 작년쯤 막았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유튜브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이 분야에 있어서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압도적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이걸 뭐 연말엔 스탠드얼론으로 해준다 그러지라는 얘기를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자사에 굉장히 이런 핵심적인 상품을 거저줄 리가 없죠. 솔라루프와 모든 에브리 솔라루프 프로젝트와 파워를 합쳐서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솔라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상품과 엄청 재미있는 상품을 패키지로 묶어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내가 이것만 설치를 이제 이걸 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안 된다라는 점, 앞선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요것만 원하지만 솔라랑 같이 깔아야 된다라는 점, 이게 과연 해제가 될지, 연말에는 뭐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뭐 해결돼서 글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고 제 퍼스트 베타 리뷰를 짧게나마 이제 볼까 하는데요. 그런 배터리 시스템과 솔라 패널은 우위가 아니지만 어쨌든 패키지로 파니까, 그렇다고 뭐 리그에서 꼴찌는 아니니까요, 준수하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애리조나에서 이제 V4 슈퍼차저가 처음 보여지고, 여기 이제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배터리랑 솔라를 패키지로, 그래서 거기서 얻는 전력으로 저장해서 충전하는 그냥 원 타임 솔루션, 완전히 원 패키지로, 굳이 뭐 이렇게 전선을 끌어온다라든지 이런 거 없이, 이미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그냥 아예 이게 모듈화해서 킷으로 해서 그냥 갖다 꽂아버리죠. 그냥 다 꽂아버리면 그냥 애리조나나 이런 데 서부에는 사막이 많아서 그런데 그냥 한가운데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스테이션이 설립될 수 있다라는 테슬라만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참 유동적으로 이렇게 정말 소프트웨어 기업 구조답게 참 유동적으로 변하긴 하지만 참 일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겠다. 연말 푸시를 안 한다더니 지금 서비스 워커를 세일즈 하는데 이제 밀어붙이는 이 노력은 이제는 좀 덜 한다 그러더니 결국은 그쵸, 기업은 이윤을 최대로 내야 되고, 역시 성과나 그리고 앞선 이런 지금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적을 최대한 뽑아내려는 그 모습은 어디 가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푸시한다. 그 다음은 일론 머스크의 트윗인데요. 우리가 스팀 엔진, 제가 그 세나크루즈 산에 관광 상품으로 유명한 게 로어링 캠프라고, 진짜 제대로 된 스팀 엔진을 1910년대에 만들어진 거를 버려진 걸 고치고 개조하고, 화재 때문에 오일로 개조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진짜 진퉁 스팀 엔진을 봐서 제가 오히려 저희 딸 때문에 가족여행으로 이게 유명한 데인데, 제가 그 역사라든지 만들어진 과정들 어떻게 왔는지 그거 진짜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유익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웃겼던 거는 그 기차가 이게 기어가 1단에 거의 묶여있는 엔진이라서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15마일이 맥시멈인데 대신 토크가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 진동과 애플 워치의 그 디텍션이 묘하게 맞아서 저더러 자전거 타냐고 묻더라고요. 역시 아직 AI는 갈 길이 멀구나. 갑자기 스팀 엔진 보면서 애플 워치의 인공지능 디텍션 얘기까지 갑자기 가버립니다. 그걸 보는 웨이와 똑같이 개솔린 엔진을, 개솔린 카를 보는 것과 비슷하니까 won't be long이라는 것이 그렇게 얼마 안 남았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2030년, 35년에 막으면요, 2, 3년 내면은 소비자들은 미리 반응합니다. 테슬라가 정말로 앞서 얘기한 이런 배터리의 올 액세스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양산을 해댄다면은 충분히 이런 날도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레지듀얼 밸류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급속도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강력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9.1, 여기 사거리가 애매합니다. 저기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도로도 있고 차들은 계속 오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갈뚱말뚱 차들이 계속 오고 애매하니까 저도 불안해서 손을 잡을뚱말뚱. 그래서 제가 보죠. 손은 얹었지만 해제되진 않았지만 결국은 교통 상황 보고 옛날 같았으면 이걸 못했을 거거든요. 결국은 해내더라. 그러니까 척콕 스타일의 약간 변형된 형태여도 이 세나크루즈 다운 아유캡 옆 도시인데 잘 하더라.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잘 이렇게 매니지업을 하다.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명확히 그려져 있지 않고 저 사거리도 애매모호하고 여기서도 이제 좌회전하는 것들 요것도 여기서 이제 머리가 아프죠. 바로 나가서 고속화대로 된 그 도로를 타야 되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더라도 1차선으로 안 가죠. 그래서 2차선에서 가는데 여기서 또 신호등에 걸리지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그쵸 1차선으로 가서 그걸 2차선으로 바로 뭐 갈아타든지 뭐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지 않을까요? 좀 여유롭게 이렇게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그러니까 선이 있든 없든 상황이 진짜 애매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잘 하고요. 요즘 이제 그 고속도로를 타는 것도 그 구멍이 정말 애매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급차나는 초행길일 때 얘한테 맡기면 칼같이 찾아 들어간다. 이런 것도 어김없이 그러니까 잘 가보지 않은 곳에서 이걸 베이스로 인간과 같이 조합돼서 운전하면은 요새 약간 춤을 추는 것도 근데 요 사이 욕인지 왼쪽인지 항상 이런 게 지난 LA도 그렇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순간 처음 보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출구에서 이게 교차돼서 차들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랑 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행동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전보다 원래 전에도 잘했지만 이런 매니징 하는 게 지금 오른쪽에서 차들이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저는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를 맞춰서 그걸 딱 칼같이 그리고 더 간격을 전보다 타이트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움찔했지만 전반적인 움직임은 굉장히 부드러웠다. 그리고 여기서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 거 찾아 들어가는 거 왼쪽 차 오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상에서 이제 좀 면적으로 파랗게 나와서 내가 여기는 이제 뭐 금지 구역이라든지 그러니까 구역 설정 및 차에 대한 방어 같은 표시가 좀 더 명확해져서 비주얼적으로도 이해가 잘 됐고 멀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까지도 파란색으로 표현해서 저거는 이제 가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사람 지나가니까 그때도 좀 이렇게 타이밍을 보죠. 살짝 좀 춤을 약간 아주 100% 사람 같진 않습니다. 근데 전보다 많이 나아져서 이 정도면은 어제도 결론을 내렸듯이 교회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한정이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미국이 오히려 진짜 로봇 택시나 이런 걸 빨리 상용화하는데 유리한 조건인 것도 역시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너무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걸 영상 만들 때쯤 69.2를 벌써 보내줬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테슬라에게 너무 고맙고 빨리 1은 이쯤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2를 제가 또 바로 금방 뭐가 더 나아졌는지 실제로 느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